8천여 년 전 지금의 잉글랜드 북서부 해안을 인류가 맨발로 걸으며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을 남겼다. 선사시대 수렵채진민과 우리 현대인은 별로 공통점이 없을지 모르지만 10대 소년이 남긴 발자취가 의외의 접점을 알려주고 있다. 발가락 끝에서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붓기, 베니언의 흔적이다. 바니온을 일으키는 무지외 반증은 고대부터 인류를 괴롭혀왔다. 그런데 애초에 왜 우리는 무지외 반증이 생기는 걸까? 그리고 왜 수술 없이 고칠 방법을 찾지 못했을까?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을 겪게 되며 왜 아직도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지를 설명한다. 영원한 병. 고고학과 역사를 들여다보면 무지외 반증은 고대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잉글랜드에 남겨진 선사시대의 발자취부터 고대 이집트의 미라까지 증거는 많다. 14세기에서 15세기 잉글랜드 케임브리지 주변에 묻힌 유골의 무려 27%에서 무지외 반증의 증거가 발견됐다. 그 이전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의 유골에는 6%에 불과했다. 연구자들은 중세에 등장한 발끝이 길고 뾰족한 가죽구두 플랜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무지외 반증이란 무지외 반증은 엄지발가락이 다른 발가락 쪽으로 쏠리면서 엄지발가락 관절이 옆에서 튀어나오는 발의 변형이다. 이 변형은 다른 발가락에도 영향을 미쳐 신경통, 저림, 피부염, 굳은 살, 멍, 붓기, 발적, 심지어 발가락 관절이 휘어진 채로 있는 해머투나 클로투 같은 변형을 일으킨다. 무지외 반증만큼 흔하지는 않지만 다리의 새끼 발가락 관절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무지외 반증도 있다. 첫머리에 소개한 8천년 전의 발자국은 이곳의 내반 소중이었다. 현재 무지외 반증은 가장 흔한 다리병 중 하나다. 앓고 있는 사람의 비율 추정은 다양하지만 성인 약 4명 중 1명이 무지외 반증으로 고민하는 것 같고 여성이나 65세 이상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무지외 반증은 경미하고 무증상이지만 삶의 질과 운동 능력에 영향을 미쳐 만성 통증이나 낙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무지외 반증은 진화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자연 선택은 시간에 따라 다리가 변형되지 않는 개체를 선호해야 하지 않을까? 사람 다리의 독특한 구조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도 있다. 2017년 연구에서 박물관에 소장된 사람, 침팬지, 고릴라의 중족골, 즉 발등뼈의 구조와 기능을 조사한 결과 사람은 침팬지나 고릴라에 비해 엄지발가락을 현저하게 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팬지나 고릴라는 물건을 잡기 위해 엄지발가락을 사용하는데 모두 지면과 접촉한 사람의 발가락에서는 엄지발가락 주변 근육이나 인대에 부담이 되고 그 결과 엄지발가락이 어긋나 무지외 반증이 생길 수 있다. 무지외 반증이 생기는 원인은? 그러나 무지외 반증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유전도 한몫하는 것 같다. 통증이 있는 무지외 반증 환자 350명을 대상으로 한 2007년 연구에서는 3세대 이내 가족 중 무지외 반증 병력이 있는 사람이 90%를 차지했다. 관련된 것은 유전만이 아니라고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계어비 족병이인 외과 의사의 티모시 밀러 씨는 말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원인은 발 모양입니다. 발아치가 낮은 사람은 엄지발가락 주변 근육이나 인대가 느슨해져 무지외 반증이 생기기 쉽다. 신발도 무지외 반증의 원인이 되는 것일까? 당연하다. 우리는 본래 초원이나 부드러운 지면을 걷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는 딱딱한 바닥이나 콘크리트를 걷고 있지만 많은 신발은 전혀 지지성이 없다. 지지성이 없는 신발은 허리나 등을 보호하기 위해 다리가 희생이 되기 때문에 무지외 반증 등의 변형이 일어나기 쉽다. 무지외 반증의 치료법. 소포트성이 있는 신발을 신음으로써 무지외 반증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 또 통증을 완화하는 데는 스트레칭과 아이싱, 약물요법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일단 무지외 반증이 생기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유감스럽게도 무지외 반증이 되어버렸을 경우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법은 수술밖에 없습니다라고 밀러 씨는 이야기한다. 그는 무지외 반증 수술을 연간 수백 건씩 외래에서 한다. 증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무지외 반증 수술에서는 뼈 일부를 제거해 다리 지지 구조를 갖추고 플레이트나 와이어로 결합 조직을 보강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절의 교체나 고정이 필요하지만 이 정도로 큰 수술이 되는 경우는 적다. 회복에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 족병이들은 무지외 반증 수술은 성형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수술로 인한 몸의 상처와 부담은 점점 작아지고 있으며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술법도 등장하고 있다. 다만 역시 증례에 의해서 다르다고 밀러 씨는 말하고 있다.
수술이 유일한 치료법이기도 해서인지 인터넷상에는 무지외반증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뜬금없이 종종 무익한 조언이 쏟아지고 있다. 인터넷은 실제로 무지외반증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에는 최악의 장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조사에서는 무지외반증 관련 웹사이트 중 정확하고 최신 정보가 실려 있다고 평가된 곳은 24%에 불과했다. 또한 2022년 분석에서는 무지외반증에 관한 온라인 정보원의 3분의 2 가까이가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무지외반증의 사실과 거짓, 최신의 기기나 시술의 이점을 선전하는 소셜미디어 어카운트나 자칭 푸프랜서 다리의 인플루언서가 조장하는 DIY 정신에 이러한 상황을 더욱더 부추긴다. 하지만 밀러 씨에 의하면 많은 환자가 돈을 소비하는 버니언 스프린트 외반모지 교정구는 증상만을 치료하는 것이지 원인에 대처하는 것은 아니다. 밀러 씨는 베니언 스프린트에 대해 효과가 없다고 단언한다. 발에서 빼면 바로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요. 밀러 씨는 손쉽지만 효과가 없는 치료법에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베니언이 아프면 바로 진료를 받을 것을 권한다. 조기 개입이 환자에게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환자는 항상 더 일찍 오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무지외반증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은 당신뿐만이 아니다. 당신은 세계에서 연간 7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시장에 참가해 물건을 잡지 않는 엄지발가락에 선사시대부터 따라온 고뇌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 무지외반증은 노인이나 병약한 사람만 생기는 것이라는 환자를 치료로부터 멀리하고 자신도 무지외반증이라고 인정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고정관념은 이제 그만두자. 만약 통증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았으면 좋겠다.